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로키 영어학원 고등부 강사 강정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영어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계신 그 모의고사의 총 4회분 중에 각 매주 한 회분씩을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약 100일 좀 넘게 남은 이 시점에서 이런 회차별 문제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좀 뭔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고 또 제가 그 해설 강의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시간 1회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해설지들을 어느 정도 받으셨을 테니까 그 해설지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좀 주요 문제들 우리가 내신 대비 안에서 볼 수 있는 21번부터 24번 그 다음에 29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까지 한번 선생님이 시험 범위 내신 시험 범위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또 오답률이 좀 많이 높은 그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이랑 같이 해석 강의가 아니고요.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석도 물론 할 거지만 주요 문장 위주로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제 100일 남은 시점에서 뭔가 내가 해석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배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하고 문제를 푼다는 풀이 과정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100여일 동안 준비 잘 하셔서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21번부터 그럼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인데요. 함축적 의미 추론이라 하면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채워져 있는 빈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빈칸 추론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빈칸 추론에 나와 있는 그 빈칸의 내용이 본문 내에서 언급이 될 거거든요. 결국 본문 내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찾아서 빈칸을 우리가 추론해서 보기 위해서 찾는 연습이라고 한다면 함축적 의미 추론은 그 밑줄 치워져 있는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좀 추상적인 의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끌어내기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단어를 안다고 해서 그 단어의 내용 그대로가 이제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반화시킨 저 빈칸, 밑줄형 이 함축 의미를 윗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함축된 내용을 윗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 작업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게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빈칸 문장의 어떤 단어의 힌트 정도는 알아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building skyscraper, skyscraper는 이제 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것이 거의 peacetime equivalent of war. 그래서 모르겠어요. is라는 동사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정의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짓는 것이 거의 peacetime equivalent of war예요. 이 단어가 뭔가 확 와닿는 것도 없지만 peacetime도 뭔가 뭐 평화 시간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equivalent of war 요 정도는 느낌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전쟁과 같은 거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해석이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아 그럼 고층 빌딩 짓는 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러지? 라는 글에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한번 첫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글을 쭉 읽었을 때 이 글의 구조가 이렇게 보이셨다면 이런 글의 구조 있잖아. 첫 번째 first 여기 바로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 second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여기 나오죠. 이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열을 해서 글을 나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을 부연 설명,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을 통해서 언급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일반화를 시키면 된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 빌딩을 건물 짓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냐? 첫 문장 갑니다. Creation of architecture. 이게 고층 건물의 어떤 상위 개념 단어 아닐까요? 건축의 제작에서 근본적인 트라이어드, 여기 트라이어드는 밑에 단어 나왔죠?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The person or group who calls a building into being. 이 건물이라는 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그룹, 즉 누구? 고객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고객, who provide the commission. 이 뭐를 제공해줘? 이 고객이 그 커미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비용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또 클라이언트는 또 펀딩의 원천이며 자금의 원천이고, in terms of 모든 측면에 건물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는 바로 뭐 하는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call the shot. 이 call the shot 밑에 역시 나왔죠? call the shot도 결정을 해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정자가 있어야 된다가 그 첫 번째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건축가나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가져다주는 이 건축가 디자인들이 피지컬 폼,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시스턴트 아키텍처도 있어야 되겠고, 이 드래프트 피플, 초안을 작성해주는 사람, 그런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다른 직원들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대주는 사람, 그걸 형태로 취해주는 사람, 세 번째, 심지어 large army of builder, 심지어 뭐도 있어야 돼? 더 큰 builders, 이 건축가들도 있어야 돼. 짓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수행하는데? 그치, 건축 과정을 형성하는 거야. 뭘 뒤따르는? 그 건축가의 지시에 뒤따라주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행해주는 빌더스들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엑스커베이트하고 빌드하는 사람들이야. 뭐를? 그 기반을 만들고 패브리케이트, 구조적 어떤 프레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일단 구구절절히 일단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읽으면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야? 근본적인 삼위일체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이 필요해요. 2번이 필요해요. 또한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3번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었던 함축적 의미 추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빌딩 건축을 한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여야 하겠다는 거죠? 뭐여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 전쟁과 똑같은 일이다. 이 얘기인즉슨 전쟁이라는 어떤 부정적 의미를 상상하기보다는 이 글에서 내포하고자 하는 말은 뭐다? 1, 2, 3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constructing building, 1번 볼까요? 이 건축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뭘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rigorous planning과 and cooperation. 요게 딱 꽂히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1번이 체크가 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협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상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2번 보시면 스카이스크래퍼의 건축물들은 뭘 요구한다? 이 스페셜라이즈, 전문적 기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자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부분도 아니었고, 급속적 발달, 현대 도시의 급속적 발달이 똑같다. 뭐와? 밀리터리의 어취물, 군대 발달 역시 될 수 없습니다. 경쟁, 또 뭐? 이 건축가들 사이에서의 경쟁, 고객과 건축가 사이에서의 경쟁이 뭐와 닮아 있다? 군사력의 갈등과 닮아 있다. 요지의 주제와 많이 벗어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22, 23, 24를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소위 대입학이라고 하죠. 대입학글의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양괄식 구조라는 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두에다가 놓는 주제문을 두괄식이라고 얘기하고, 문미에 두고 있는 것을 이제 미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제를 보통 여기나 여기에 두거나, 혹은 양쪽에다 둘 다 넣어서 첫 시작의 마무리를 끝에까지도 똑같이 얘기하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 양괄식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제풀이가 모두 지금 선생님이 해설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었을 때 힘을 줘야 되는 구간들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주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문장과 마지막 단락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 문제풀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시로 흔들릴 수가 있고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첫 문장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소재예요. 소재.
내가 이 글의 소재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 소재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글의 방향성, 이걸 방향성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소재에 따른 특징을 어떻게 끌고 내려갈 수 있는지, 중간에 버시나 하웨버가 있으면 그 방향을 바꾸어서 또다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독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소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remote work, 멀리 떨어져서 하는 일이야. 우리 소위 얘기해 이제 그 재택근무라고 하죠. 이 재택근무, 한때 이따금씩 베네핏, 이점이 있는 형태라고 여겨졌던 재택근무가 has become mainstream, 이제 주요 형태가 되었다. 뭐 때문에? 글로벌 팬데믹, 그렇죠. 우리 코로나, 그치?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떤 2020년대, 19년대 코로나가 시작되고 20년대부터, 여러분들도 한 중학생 때부터였나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거의 뭐 공부하기 힘들었었죠. 그렇지? 막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어떤 주요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택근무라는 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때 생각하게 되었죠. 이게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재는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거 판단될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특징은 메인스트림, 플러스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연구가 수행된, 어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그 연구가 수행된 그 연구가, 포괄적 연구가 추적을 했어. 누굴요? 생산성을, 16,000명의 생산성, 전 어떤 산업에 있어서, 어떤 산업? Transition to working from home. 이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전환, 그치? 이거를 했던 전 산업의 16,000명의 직원들을 조사했대. 잠깐만. 그러면 필자가 실험 연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 스터디를 하거나 experiment를 하거나 혹은 survey, 조사 같은 거를 한다라는 글이 시작이 될 때에는 첫 번째 있는 문장에 대한 사실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쓴 글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사실상 연구조사 실험을 했다라는 건 윗내용이 맞으니까, 윗내용을 주제로 삼을 테니까 이 주제를 향한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이제 방증, 입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내용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한번 봅시다. 뭐 구체적인 어떤 퍼센티지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 내용 보시면, 연구진들이 힘줘서 읽어줘야 될 구간이야.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표현이죠. 챌린지는. 어떤 이의야? conventional wisdom, 그러니까 옛날 생각.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세에 대한 생각은 사실 옛날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 대디아라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챌린지란 말은. 그렇지? 그래서 물리적인 존재가 어디에서? 오피스 인바이러먼트, 이 사무실 환경,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옛날 생각이니까 물리적 재택 환경과 반대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택 환경이 아닌 이 오피스에서의 환경에서의 그 물리적 존재가 필수적이다. 뭘 위해서는? 이 높은 퍼포먼스나 효율적인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옛날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 결국 리모트 워크가 결국은 뭐다? 메인스트림이 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론 선생님이 요것만 딸랑 읽고 이 문제 풀면 돼. 물론 그러시는 고인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웬만큼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줘서 읽어야 될 구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도와 문미에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을 놓치셨더라도 그 흐름이 끝까지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신다면 보기는 또 한글로 돼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필수적인 요소다. 직장 환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리모트 워크와는 거리가 떨어지는 보기였고요. 재택근무는 생산성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 플러스의 방향성을 그대로 끌고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은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요.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도 이제 주제 찾기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역시 문장의 소재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주셔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뭡니까? 관찰이었습니다. 이 관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티컬하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의미 있는 어떤 실험에서 관찰은 중요하다. 이 정도. 다시 한번 말해.
우리 영어에서 이런 기호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에서 저 기호 몇 개 안 됩니다. 그 기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잡아놓으시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석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in some cases, 어느 정도. 그럼 다시 말한다는 얘기는 결국 관찰이 실험에서의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 장치가 그런 거거든. 앞에서 내가 좀 어렵게 얘기했지? 뒤에서 좀 풀어서 얘기해 줄게. 이제 그 장치거든요. 일부 경우에는 이 관찰들이 심지어 뭘 대체한다? 실험을 대체하기도 한다. 최고의 방법으로서 뭐를 얻는? 생물학적 이해를 도는 데 있어.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이거 뭐라고 해석했는지 순간적으로 보셨어요? 데이? 영어에서 데이는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2학년 친구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데이는 그들은 그것들은 하고 넘어가면 이거 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언어는 영어를 대명사를 병적으로 대한민국말은 대명사를 병적으로 안 씁니다. 정말 안 써요. 그냥 그래 맥락상 다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만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걔가 그것이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쓰는 대명사일 뿐이지. 하지만 영어는 병적으로 대명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명사는 그냥 그들은 그것들은 하고 넘어가실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뭐다? 관찰이죠. 이 관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뭘 대체하기도 한다? 실험을 대체하기도 해서 이해를 돕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첫 문장의 소재에서는 우리가 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관찰의 특징은 어떻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정도. 그치?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this 앞의 내용은 due to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때문에라는 것도 이유를 대겠다는 거죠. 그럼 때문이라는 얘기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관찰이 실험에서 중요한 이유를 대겠다는 거니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한다는 거야. 그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실험에 있어서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 내용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부터인가요? Removing predators, 포식자를 제거하는 것은 종종 좀 더 feasible은 이제 그럴듯한. 뭐보다 adding them, 그 포식자를 덧붙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실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것은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그렇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한 거, 관찰이라는 것은 종종 가능하다. In these and other situations,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다 가능한 것이며 언제? 실험이 problematic,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관찰이라는 건 이런저런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다. 역시 관찰의 중요성의 플러스의 방향성은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럴싸하죠. 아까 요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주제 문제도 그렇고 양괄식 구조로서 글이 다 읽힙니다. 근데 2회, 3회, 4회 거듭될수록 글의 패턴 자체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주의할 거니까 이것만 보시고 일반화시켜서 주제 제목 이렇게만 풀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해석력 조금 부족하신 친구들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한번 유추해보자 라는 걸 한번 봤을 때 증가하는 우려, 주제죠? 관찰이라는 도구의 증가하는 우려는 마이너스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 글의 맥락은 맞지 않겠죠, 주제가. 다양한 과정들, 다양한이란 말이 나오려면 얘처럼, 아까 기억나세요? 21번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이널 이런 거 있죠. 나열식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소재와 방향성의 나열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험 시간을 향상시킨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뭐가 꼭 나와야 돼요? 이따 제목에서도 그렇겠지만 소재가 꼭 나와야 돼요. 주제나 제목에서 소재가 빠졌는데 어떤 중간에 읽었었던 그 예시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썼던 소재가 나왔네? 이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꼭 나온 소재 있죠. 그게 꼭 주제고 제목이어야 합니다. 관찰, 뭐로서의? 실험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아까 뭐랬죠? 실험이라는 게 잘 안 돼도 대체 가능할 수 있는 게 관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 3번이었습니다. 4번, 다양한 실험실에서의 다양한 실험의 필요성, 다양성이 아니었다고요. 프로스 앤 콘스 이런 표현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텐데 장단점 혹은 찬반 양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립 뭐라고 하죠?
그 이분법 성향을 나타내는 글 속에서 많이 쓰는 장치죠. 그래서 조작된 실험에 관한 장단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관찰이었다. 그렇지? 이것만 아신다면 어렵지 않게 3번 체크될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2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글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 대입학 문제를 지금 품에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을 건너뛰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 대입학에서도 사실 고3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배신감이 느꼈던 유형이 뭐였습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대입학이었어. 왜? 고1, 고2 때까지는 내가 해석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져본 적 없던 친구들 많았을 거야. 2등급 이상 친구들은. 뭐 이 정도 해석해서 이 정도 풀면 뭐 정말 재수없어서 하나 틀리거나 뭐 이 정도가 전부였을 거지. 그 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틀린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은 없으셨을 거야. 근데 3학년 3월 모의고사만 딱 보셔도 느낌이 오셨을 거야. 그렇지? 야, 이거 양도 장난 아니다. 그렇지? 내용의 소재도 장난이 아니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같이 볼게요. 소재는 뭐였습니까? Electronic Word of Mouth, 그걸 줄여서 WOM이라고 하는데 이 WM은 has attracted, 매료화시켰어. 많은 집중을 어디로부터? 실험자들, practitioner,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 어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Given its significant influence of consumers' decision making and behavior. 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굉장한, 그치? 이 두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끌어왔다. EWOM이 아까의 글의 방향성, 소재와 방향성과 차이점이 없죠. 그죠? 소재는 EWM. 뭔지 아시겠어요? 워드 오브 마우스, 입으로 전달되는 말, 전자로, 그치? 입소문? 뭐 이렇게 몰라도 돼. 근데 일렉트로닉 워드 오브 마우스가 어쨌든 누구에게? 실험자들에게 뭐?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담당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치? 이 플러스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주셨다면 아주 어렵지 않게 잘 읽으신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의 이제 내용 자체도 거기에 대한 구체화 내용에 뭐 호텔에서의 어떤 역할,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연구의 내용이 어떻게 끝나나를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뭡니까? 연구진들은 여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의존한다. 동료의 어떤 추천과. 벌써 느낌 온다. Making purchase decision.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동료들의 어떤 추천 같은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한다. 뭐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이것만 읽어도 느낌 오네요. 그렇죠? 일단은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 소비 의사결정이. 그래서 연구가 has explored. 탐구해왔어. 뭐를? 어떻게 온라인 리뷰가 영향을 판매에 끼쳤는지. 일단 끼쳤어. 온라인 리뷰는 뭐겠습니까? 이 워드 오브 마우스 아니겠어? 그치? 요것이 이제 판매에 영향을 끼쳤는데 어떻게 끼쳤는지를 뭐 했다? 탐구해봤고 직접적 영향력, 판매의 직접적 영향력이 논란의 여지에 있겠지만 와일절이나 얼도우절 같은 것들 여러분들 요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주저리 강조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리뷰라는 것이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워드 오브 마우스가 소비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주고 뭐와 함께 신뢰와 그 다음에 밸런스 이런 긍정 부정의 피드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긍부정의 어떤 피드백의 밸런스 같은 거 신뢰성 이런 것들과 함께 인지에 영향을 주더라. 그럼 주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제목은 뭐가 나와야 돼요? 소재는 꼭 이 워드 오브 마우스 전자상 입소문 그치? 요게 꼭 나와주셔야 되겠고 그게 소비자의 어떤 영향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요거를 어떤 제목은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주제는 끼쳤다 하고 이제 딱 직접적 표현으로서 나타내는데 요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목화 시킨다고 하죠. 뭐 의문문으로 바꾼다든지, 그치? 어떤 기본적인 구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보면 소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워드 오브 마우스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입소문만 얘기하는 거야. 이 워드 오브 마우스. 왜? 리뷰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온라인 리뷰? 그래, 100번 왕복해서 이 워드 오브 마우스 없지만, 그래, 이런 거 있다 쳤다 하더라도 어떻게 글을 쓰는, 완벽한 글을 쓰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 있어야 된다.
없죠. 얘도. 그렇지? 그럼 2번 아니면 4번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워드 오브 마우스가 뭐에? 디지털 리뷰에 큰 힘을 주고 있다. 이거죠. 소비자들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 두 번째, 드로백은 딱 봐도 글씨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결함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의 결함, 사람들이 뭐 한다? 감춘다. 이런 얘기야. 조작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 그지? 4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하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그렇지? 정답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설 강의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나도 그냥 저렇게 쉽게 호로록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연습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꼼꼼하게 잘 푸셨다는 가정 하에 이게 이렇게 풀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법. 아이 참, 어법에 대해서 좀 나올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친구도 있을 텐데, 글쎄요, 선생님은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법이 한 문제를 위해서 어법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피해자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내가 굳이? 왜?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가만히 있으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품사를 놓고 있고 이 품사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뒤에 어떤 친구들을 달고 오며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도 같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뭔가 개념 정리하기에는 그죠?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자리 판단으로 가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대세 밑줄이 쳐져 있고요. 이 명사 뒷자리에 대시다라는 판단으로 먼저 형용사다라는 판단이 먼저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품사 판단이 먼저 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사가 판단이 되고 이 대수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간단하게만 보셔도 뭐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동격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격 접속사, 그 다음에 뭐 쓸 수 있는 거, 형용사, 뭐 지시 형용사, 뭐 다양하게 많죠. 자, 어쨌든 그래서 명사 뒷자리 형용사라는 게 판단이 되시면 대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조건부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대명사 정도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죠. 그럼 뒤에 불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와야 되니 means라는 동사가 주어 없이 바로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지? 형용사다. 물론 동격 접속사라는 이름 하에 쓰이기도 합니다. 대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앞에 있는 명사의 특징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요. 하다 보니까 일단은 품사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시자라는 생각부터 합시다. 2번 가봅니다. 2번 보시게 되면 대절에 이제 주어 동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 주어가 effect, defect, is가 동사, 보어가 이제 important였습니다. 그러면 위치상 clinically라는 형용사의 ly가 붙어서 부사 역할로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로 쓴다는 건 전혀 역시나 위화감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는 겁니다. 형용사가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줍니다. 3번 가봅니다. 3번은 여기 FDA부터 보셔도 되겠나요? 좀 가볼까? 여기서부터, 그렇지? 플라시보 효과는 is 잘 인지되어지고 있어. 과학적으로. 그래서 so significant. 상당해서 so된 용어가 그죠? 그 어떤 새로운 medication 추구하는 FDA죠. 이 FDA가 FDA 승인을 추구하는 그런 의학들, 어디? 미국에서의 의학들이 needs. 글쎄요, 일반 동사에 s가 붙었을 때 여러분들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 일반 동사에 s가 붙었다는 것의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일반 동사에 s가 붙었으면 단수죠. 그죠? 빼박 본동사입니다. 그러면 수일치가 가장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s 붙은 모양의 수일치가 메디케이션이 주어라는 걸 판단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단수다라는 거 판단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넘어가시는 거예요. 4번 갑니다. 4번도 S가 붙었기 때문에 수일치만 하고 넘어가기엔 조금, 그지? 수일치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까지가 부사죠. 전치사 명사고. 그 다음에 골드 스탠다드 오브 메디컬 리서치. 이 의학 연구에서의 골드 스탠다드 기준이 즉 뭐냐면 원 그룹 오브 페이션. 한 그룹의 환자들이 new medication, 새로운 의약을 줍니다라는 거야.
첫째, 의미상 약을 주는 대상이 환자가 아닌 거죠. 해석상. 두 번째, 기부라는 사역동사 특성상 받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 주는 대상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을를 목적어, 애게 목적어와 을를 목적어 말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약을 준다면 기부의 특성상 누구에게 주느냐에 간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걔가 빠져있는 형태죠.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기부라는 동사의 특성상 능동태로 쓰였을 때 여기서 능동태라는 건 기부만 생각하시면 안 돼. give, gives, giving 뭐 이런 친구, to give 이런 거 다 능동이죠. 그래서 얘네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명사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인즉슨 명사가 몇 개? 2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동태 입장으로서 봤을 때 두 가지 패턴입니다. 비기분의 형태인데 비기분의 형태에서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패턴 첫째,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 직접 목적어 하나 나오거나 혹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을 때 전치사를 달고 오는 투명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다?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무조건 명사로서 2개가 언급이 돼야 되겠지만 수동태로 나왔을 땐 명사가 몇 개? 1개 나오거나 전명구만 나오거나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명사가 지금 하나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s given 수동태로 써야 되는 구간이다. 우리가 내신이 아닌 이상 이걸 바꾸자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는 gives 뒤에 명사가 한 번 나왔을 때 이미 판단이 끝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인 거죠. 5번도 마지막 마무리 보고 갈까요? 엔터링인데 지금 ing가 여러분들이 어법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개입니까? 총 2가지입니다. 첫째, 동명사. 두 번째, 현재 분사 있습니다. 동명사의 품사는 명사고요. 현재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위치를 판단부터 먼저 해보시면 The trial is surprising difficult 문장 끝나고요. That from the 10 drugs, 10개의 약에 약이라는 명사 뒤에 ing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능동의 형용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현재 분사라고 하죠. 즉 품사 판단으로 뭐로? 형용사 판단이 먼저 서셔야 돼. 동명사는 명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the test and the gap 그 테스트에 들어가는 10개의 약을 우리가 다 entering the test, one gets from the 여기죠. gets a forward. 승인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능동의 뒤에 목적어까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drugs를 꾸며주는 현재 문사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어법은 4번이었다는 거. 어법은 항상 그렇듯 자리 판단이 첫 번째입니다. 자리 판단이 핵심이 되셔야 돼. 그래서 품사가 먼저 판단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어법 판단을 그 다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번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 어휘 추론, 낱말 추론인데 이 친구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항상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문에 대한 판단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 소재 특징을 잡아주시고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소재 특징 잡아주시고 방향성을 그대로 끌고 갈 거야. 근데 이 원칙 하나는 기억하고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해석과 독해가 차이가 있다는 게 뭡니까? 해석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우리말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독해가 해석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문장을 읽고 내려감에 있어서 전에 있던 문장이 다음에 있던 문장과 상호관계가 있어. 그 상호관계라는 게 꼭 그대로 이어지는 순접의 방향성도 있지만 대조연결사를 통해서 역접의 방향성으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느냐를 봐주시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연결사에 따라서 글의 흐름이 바뀌는데 바뀌게 된다면 그 바뀌게 됐을 때 밑줄 쳐진 이 단어가 맞게 쓰인 거야? 를 물어보는 거거든 결국.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잘 잡아주시고 이거야말로 진짜 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는 단어를 잘 써줬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선택한대. 어떤 친구? 좋지 않은 친구, 자신들에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low opinion, 낮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새로운 지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 proved troublesome. troublesome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입증됐었던 유형의 사람. 그게 누가 되겠어? 이게 자신들에게 좋지 않은 사람. 어떤 가치상 낮은 의견을 가진 사람. 그게 이제 부연 설명으로 트러블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위화감이 없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들이 그럴 만한 더 나은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don't go looking for, 찾지도 않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낮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찾지도 않아요. 때때로 사람들은 또한 추가적 내용이죠. make bad friends.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즉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즉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아니겠어? 누군가는 이렇게 반대할지 몰라. 이의를 제기할지 몰라. 야, it's only right. 옳잖아. 보는 것이 최고를. 사람 안에서 심지어 그들이 are not good. 좋지 않더라도 사람 안에서 최고를 보는 것이 더 좋잖아 라고 반박할지 몰라. 이 반박하다의 속성이 사람들을 bad friends로 사귀는 이유에 구조해야 된다라는 것과 야, 반박은 이에 반대 속성을 얘기해줘야 되니까 최고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일맥상통하죠. 뭐를 통해서? 이 반박성 내용을 통해서 risk와 right가 자세하게 적절하게 맞는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비록 그들이 are not good,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최고의 어떤 덕목은 desire to help, 돕는 거야 라고 반박한다는 거. 이렇게 반박할지 몰라. 그래도, 하지만 not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who is failing,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자는 아니며 and 또 모든 사람들이 at the bottom,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 해야 돼? 그래도 사람들은 뭐 한다? 그 소위 말해 bad friends를 사귀려고 한다가 나와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부인한다. 뭐를요? others, suffering,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뭐 한다? 부인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 받아들인다. 이래야 친구를 사귄다의 의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이 use it and the evidence of the words and justice, 세상의 어떤 부당함의 어떤 증거로서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즉 그들이 누가 되겠어? 그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 그치? 그 세상의 부당함으로 사귀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겠어? 다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건 공정해, 정당한 거야, 저스티스한 거야. 그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죠? 근데 부인하겠죠. 근데 그것을 부당함으로써 뭘 하기 때문에, 부당함의 증거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다 수반한다, 받아들인다가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다는 거. 그렇지? 확실한 건 소재 특징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내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3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좀 길었네요. 그죠?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31번부터 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빈칸 추론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자, 31번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 항상 그 빈칸 추론 볼 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이제 빈칸부터 풀자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읽고 있고 내가 뭘 추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되신 상태에서 그다음 그 글에서 그 내용을 찾자라는 내용이 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빈칸부터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퍼를 막 후추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페퍼가 먼저 나올 거니까, 그렇지? 일단 우리는 이거부터 읽었으니까 페퍼는 not trying to be 빈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페퍼는 trying to be social, 사회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페퍼라는 것이 자꾸 후추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렇지? 페퍼는 나레이 법비로 표현해볼까요? 빈칸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사회적이려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여기에서 페퍼의 속성으로 담고 있네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나서 나온 소재가 뭐였습니까? 첫 문장의 소재? AI였습니다. 그렇죠? Humanized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우리가 알고 있는 AI죠. 인간화되어진 AI가 이제 모든 종류의 어떤 능력을 다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지적, 감정, 사회적 능력 다 수반하고 있죠. 그 순간 그러한 AI 시스템이 존재하진 않아. 그렇지? 하지만 그 세 개의 조합, 로보틱스의 어떤 그런 컨비네이션, 조합과 이 픽셔널, 하모나이즈드 AI, 이 허구적인 인간화되어 있는 이 AI가 우리가 상상하게끔은 해주지. 가능한 어떤 미래를, AI의 지배에 가능한 미래. 우리 AI 할 때 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지? 어른들은 그 옛날 영화 그 터미네이터 막 그런 거 봐서 그래. 막 미래 AI 그 이상의 어떤 물질의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말 그대로 터미네이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심이 좀 무섭죠. 로봇이 인간을 이런 생각하는 순간, 그렇지? 근데 그런 어떤 미래를 상상하도록 하죠, AI가. 그 예시가 바로 나옵니다. 그 예시가 원래 예시는 사실 주제 내용 다 언급이 되면 이제 읽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 주제 찾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페퍼가 도대체 뭐지 하고 있었는데 여기 처음 나왔나. 그 예시가 이제 페퍼였어. 그게 바로 페퍼의 예시인데 그것의 예시는 바로 페퍼다. 페퍼가 뭐냐면 HSBC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야. 그렇지? 요즘 로봇이 장난 아니죠, 그죠? 테슬라에서 나온 로봇 봤는데, 거의 뭐 진짜 인간의 어떤 리액션 다 할 줄 아는 뭐 그런 세상이 왔더라고. 우리는 페퍼에 대해서 읽어볼 겁니다. 현재 페퍼는 뭐 할 수 있어? 반응할 수 있어. 단순한 어떤 질문만 반응할 수 있어. 그래서 humanized, 인간의 AI의 어떤 세상 속에서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질문만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could become far more complex.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게 되거든. 그래서 궁극적으로 페퍼는 will be able to 앞으로 반응할 거야. 그 질문들에 빠르고 더 좋게. 뭐보다? 인간보다. 그러면 페퍼는 지금 뭐야? 로봇인데 인간화가 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지금까지? 그래서 완벽히 사회적으로 지능이 된 어떤 매너, 방식으로 말이야. 그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흔한 그런 영화, 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타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인간 몸은 아닙니다. 약간 무슨 네 개의 어떤 막대기가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파다다닥거리면서 이제 들기도 하고요. 막 하는데 걔의 그 센서를 보면 막 이제 농담 몇 퍼센트, 조금 몇 퍼센트 이런 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사람 말할 때 보면 진짜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방식 아니겠어,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라면 인간은 will have been made, have been pp야,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redundant하게 만들어질 거래요. 저 단어가 좀 힘들다, 그치? 약간 redundant. 의미로 얘기하자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redundant를 모르신다는 생각밖에 선생님이 안 되는데 밑에 나왔나? redundant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죠? 무기력해지게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쌤이 굳이 얘기 안 할 이유가 아무런 연결사가 없으면 계속 이어질 거거든, 그 내용이. 그럼 앞에서의 그 전망이 무서울 수 있어. 그래서 HSBC는 이 기업은 뭘 인지하고 있어? 잠재적인 두려운 요인을 알고 있어. 따라서 one of the design requirement, 그 요구 조건, 페퍼의 그 설계 요구 조건이 그래서 뭔 거야? 두렵게 만들지 않는 거야. 그러면 페퍼는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다? 인간의 위협으로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치? 아니라 뭐가 되려는 것이다? 소셜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뭐였다? 보기까지 볼까요? 그 결과는 페퍼가 being rather short, not human-like appearance. 모습의 모양이 인간같지 않은 모양, 짧고, 그렇지? 다소 짧고 이런 모양으로 그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 로보틱 보이스의 conveying friendliness, 친화력을 좀 덧붙이고 공감을 좀 덧붙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 목소리 자체가 전달을 하는데 특정 지능을 전달하죠. 그래서 이 디자인계 헤드들이 페퍼는 뭐다? 인간이 위협받게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치? 인간이 위협받게 만들어지게 하지 않으려는 속성은 뭐가 돼야 돼? 인간처럼 되지 않으려는 속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 속에서 언급한 내용,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선생님이 빈칸 추론에 있어서 가장 좋은, 빈칸 추론 풀이 방법의 가장 좋은 예시로서 설명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 혹시 뭐 아실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빈칸 했을 때 우리가 이 빈칸으로 이 패턴을 가지고 빈칸을 풀었을 때 이 자리에 막 121도 나올 수 있고 1111도 나올 수 있고 둘 다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빈칸 추론에서만큼은 이 글 속에서 이 글이라는 패턴 안에서 언급된 내용을 그 빈칸에다 우리가 채워준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 그러면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빈칸 추론에서는. 왜? 없는 내용을 만들어냈으니까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의 정답은 전적으로 뭐야 돼? 이 글 속에서 언급된, 그치? 11은 1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빈칸 속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될 포인트는 뭐다? 이 전체 글 속에서 빈칸의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문장일까? 그리고 빈칸은 뭘 물어보는 것일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주셔야 될 포인트 되겠습니다. 32번. 잠깐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빈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빈칸 역시 맨 마지막 쪽에 있는데요. 그러면 빈칸을 놓고 해석하는 연습도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런 방식으로 이 meritocracy directly produce new means for 빈칸. 이 meritocracy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의미를. 뭐에 대한? 빈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뭐 찾아주면 돼? 메리토크레이시의 또 다른 새로운 의미, 요걸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리고 우리 빈칸이 아예 그냥 맨 마지막에 있을 거면 아까처럼 맨 마지막에 있을 것이지 이렇게 한두 문장 깨작 뒤에다가 놓는 경우가 있어. 그치?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아까 쌤이 말했던 거지. 그 낱말 추론 얘기할 때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문장이 시작이 될 때 중간에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결사나 연결부사. 그 둘 문장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뒤에 있는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을 뭐 해주는 것이다? 부연 설명해주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돼. 아무런 연결사가 없다는 건 이 빈칸 문장의 저 빈칸에 대한 새로운 의미, 이 메리토크레이스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At the heart of, heart는 센터야, 센터, 중심이야. inequality, 이 오늘날의 이 부당함의 중심에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뭐와 뭐 사이에? 엘리트 노동계층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뭐가 아니라 보스와 워커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 불평등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엘리트 레이버와 모든 사람들, 그 밑에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하고 아무튼 엘리트 레이버와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요즘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최소한 뭐와는 연관성이 있다? 메리토크레이시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쌤, 저 메리토크레이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특정 용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글 속에. 너네들한테 능력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평소에 암기를 하라고 하진 않잖아. 그런 것들은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리토크레이시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벌써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설명이 나온다는 얘기야. 정치적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메리토크레이시는 정치적 개념이구나. 그 개념 속에서 이 경제적 어떤 물건과 정치적 힘이 다 분배되어져. 개인의 어떤 사람들 안에서 뭘 기반으로 하여? 능력과 재능을 기반으로 하여. 됐다. 메리토크레이시는 뭐다? 능력과 재능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분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메리토크레이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능력과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분배시켜 놓는 거구나. 뭐라기보다는 부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구나.
그러면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럼 특징 뭘로 잡겠다는 거야? 메리토크레이스가 능력주의인데, 그지? 능력주의에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분류시켜 놓는 건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 메리토크레이스가 강화시켜 버릴 거야. 엘리트 파워를.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의 힘을 to register legitimate democracy. 뭐야? 이 합법적 민주주의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될 거래. 그치? 소위 말해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 들어봤니?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그러니까 환경상 뭔가 용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거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능력주의가 이제 그런 거잖아. 그 안에서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잘 커서 뭐 좋은 인재가 되면 뭐 나라에도 기여하고 뭐 하면 좋은 거지. 근데 그런 거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게 뭐다? 저항할 힘, 민주주의에 저항할 힘을 키우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메리토크레이스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뭐야? 원래 의미가 뭐야? 능력과 재능을 기반으로 한 주의가 이 메리토크레이스인데 문제가 생겨. 문제가 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야?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또한 메리토크레이스의 다른 의미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빈칸의 새로운 의미는 뭐가 돼야 되겠다?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의미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메리토크레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inequality. 이 메리토크레이틱의 불평등이 뭘 만들어낼 거야? 동기부여를 만들 거야. 뭐에 대한? 가장 뛰어난 워커들이 to grow rich, 부자가 돼. 뭐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헌신해. 어디에다가? defending still richer people's fortunes. 여전히 더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방어해 줄 목적으로 자신을 기여하는 거야.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보호해 준다. 이거 완전 이니퀄리티네. 그치? 그럼 아까 이니퀄리티 나왔었는데 다음 문장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윗사람 아랫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 거야? 잘하는 놈은 잘하는 놈들끼리 짝지어서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평등이 결국 뭘 만드는 거야? 자기네들의 더 강한 힘을 만드는 거야. 뭐에 반해서? 정부의 규제에 반해서. 나 똑똑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by inventing 뭐를? superordinate 이 private sector job,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엄청 뛰어난 사적인 직업을 만듦으로써 이 메리토크레이스가 endow the class of workers, 노동자의 계층을 인도우한대. 즉 그게 뭐야? 회계사, 뱅커, 로워 이런 사람들 뭐와 함께? 의미와 함께, 동기와 함께 뭘 막아줄? 그 나라의 법의 노력, 엘리트 부를 규제시킬 그 나라의 어떤 노력을 막아버리거나 방해한대. 야, 지금 이만큼 읽었어. 그지? 뭐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이 저항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만큼 있어. 다 뭐 읽고 있는 거라고? 부연 설명 읽고 있는 거라고. 그럼 빈칸에 딱 뭐 들어가면 돼? 합법적 민주주의에 저항할 자신들의 노력, 엘리트들의 노력의 의미로서의 우리가 빈칸을 찾아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빈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1번부터 볼게요. 자, 사회적 힘을 균형을 잡는 것에 사회적 힘을 균형 잡는다. Contributing fair society, 공정한 사회를 기여한다? 아니, 지네들끼리 어떤 힘을 만든다 이거죠. Democratic system, 이게 뭐겠니? 나라의 힘이죠. 나라의 힘에 뭐 약화시킬 또 다른 의미,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번, 일반 사람들을 조작한다? 아니, 이런 의미 아니에요. Promoting dictatorship. 이건 좀 알면 좋은데. 독재자죠, 독재 정부. 이 독재 정부를 촉진시켜? 이건 없는 내용. 아까 쌤이 얘기했던 120일, 1111입니다. 독재 정부에 대한 촉진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의 힘을 키워 민주주의에 반하는, 저항하는 힘을 기른다라는 개념이었지. 여기서 그럼 뭐야? 그거 독재주의 아니야? 그건 진짜 여러분들 생각이야. 그치? 제일 빈칸 추론에서 무서운 추론이 뭐냐면 네 생각 추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는 네 생각. 이 글 속에서 찾는 연습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가 33, 34부터는 계속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34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같이 쓴 말이 어디 있었냐를 이제 찾는 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실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연구들은 건강심리학 연구에서 드러내고 있는 결과물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있는데 인간 행동의 역설. 이 아까 컬런, 세미컬런은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이죠. 즉 다시 말해 얘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역시 대진술은 마찬가지고요. 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과일 얘기하면 사과, 배, 포도, 딸기 얘기해야 되듯이 컬론의 역할. 그러면 인간 행동의 역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의 자연적 본능,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연적 본능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종종 빈칸하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고 판단하신다면 너무 잘하신 거야. 어렵진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 문제는. 그래서 한 5년간의 어떤 실험이 있었는데 연구가 있었어. 구체화시키겠다는 얘기죠. 뭘 검토해? 먹는 습관을 한번 2,000명의 성인들한테 해봤어. 얘네들은 받았어. 의학적 충고를 바꾸라고. 그들의 식단을. 뭐 때문에? 건강적 우려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그 메디컬 어드바이스, 자신의 식단을 건강의 우려를 위해서 바꿔야만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 보호를 해야 된다는 속성 아니어야 되겠어? 그걸 하죠. 연구는 발견한 게 뭐래? 그룹적 환경 속에서 참가자들이 were 3x, 3배 더 가능성이 있대. 뭐 할 가능성? 그만둘 가능성. 그 식단의 규제, 그 우려 때문에 시작한 식단의 규제를 뭐 안 할 가능성이 높대. 왜? 직면했을 때, 뭐 이런 말들과 직면했을 때, like you don't need to diet. 너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 피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야, 너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이런 말, 그지? Just enjoy yourself at this one. 야, 그냥 즐겨. 야, 오늘 먹는다, 뭐 죽어, 막 이런 거, 그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직면했을 때 식단적 규제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규제를 하고 싶어도,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주변에 듣는 말 때문에 abandon한다 이거야. 주변 말로 인해서 그만둔다. 방금 얘기한 구체화가 딱 그 일반화 아니겠어, 그치? 이걸 좀 일반화시킨 게 지금 다음 문장이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 압박, 주변에서 주는 그런 압박이 뭘 만들어? 상황을 만들어. 어떤 상황? 개인들이 뭘 시도하려면 improve their health.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게 뭐겠어? self-preservation이잖아. 그치? 자신의 어떤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개인들. 뭐? 법적, 의학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play a contradictory role. 반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들의 건강의 목적을 undermining. 약화시키는. 그럼 나왔네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싶어도 나 좀 병이 좀 있으니까 나 좀 지켜야 돼. 사람들은 종종 뭐 한다? 주변의 말 때문에 그만둬버리게 된다. 포기해버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 for example 보이세요? 보기 이제 볼 거고. 마지막은 이제 for example인데 for example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순접입니다. 그 방향성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틀어지는 거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주시면 돼요. 1번 뭡니까? 그들의 건강을 희생시켜버린다. 뭘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조화를 위해서. 그치? 선생님들이 좀 젊었을 때 친구들끼리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나 내일 건강검진 받아야 돼. 내일 모레 그래서 3일 동안 뭐 식단을 해야 된대. 그러면 친구들이 야, 뭐 있어? 야, 그냥 내일부터 안 먹으면 돼. 전날부터 안 먹으면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또 막 친구들 막 남자친구들은 그런 거 좀 자극이 많이 되거든. 그죠? 뭐 있어? 하는 순간 이제 뭐 있어? 하는 순간 이제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살짝 돕니다. 그러게 뭐 있어? 놀고 싶은 건 놀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빈칸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slow intellectual development. 여기가 빈칸이었죠. 그죠? 느린 이 지적 발달이요. 종종 attributable to 이거 좀 아시면 편해요. 뭐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느린 지적 발달이 뭐 때문이 아니라 뇌의 malfunction. 펑션이 기능인데 말이 붙은 부정이야. 그래서
이 뇌의 어떤 오작동? 이 오작동 때문이 아니고요. 나래의 법이네요. 투 뭐 때문인 거야? 그 아이들이 빈칸이어서 그런 거야. 아, 그러니까 애들이 지적 발달이 느린 이유가 이 뇌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결국 아이들이 빈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아까 또 얘기한 거 마찬가지네요. 빈칸 다음 문장에 한두 문장 정도 남아있는 이 문장 조심히 잘 읽어보셔야죠.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의 속성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얘기니까 결국 아이들의 어떤 초기 표현이 mind and willpower,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의지 같은 것들을 초기에 표현해 놓는 것이 communicate를 소통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소통 맞아요. communicate with가 소통하답니다. 누구누구 with가 있어야 이제 그게 소통하다가 되는 거고 communicate가 단순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게 목적어를 전달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쟤랑 전달하면 그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달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크게 뭐를 통해서 전달돼? vocalization, gesture. 이런 음성화, 소리를 내거나 몸짓 발짓을 해야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과 willpower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신의 마음과 willpower의 표현은 좀 오버해서 얘기해 볼게. 연결이 되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읽으시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의 의지의 표현이 결국 뭐가 되겠어? 지적 발달 아니야? 그렇지? 이게 느리다라는 건 결국 뭐가 안 돼서인 거야? 보컬리제이션과 제스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걸 니네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못 찾으셔도 돼. 왜? 글은 이거 괜히 있겠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찾아주셔도 무방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짧게 갈게요. 올리지 않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So 물론 앞에서 내용도 필요합니다. 이게 주제문이었거든요. 첫 문장 봅시다. 첫 문장 주제문이 뭐였습니까? 첫 문장 이거 하나 딸랑 있습니다. 무브먼트가 필수적인 교육적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끝. 그럼 내가 할 얘기 예를 들어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상하이 개념이라고 하면 좀 힘드니까 나는 앞에서 할 얘기 다 했어. 이 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시를 들어줄게. 결국 이거거든. 그치?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결국 예를 든다는 건 움직임이 중요한 교육적 자료야. 그러면 내가 지적 발달이 느리다는 건 뭘 안 해서인 거야? 무브먼트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 예시로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시의 실험 내용이 끝나고 그래서 비록 standing up at every occurrence 모든 발생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그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action verb, 이 동사로 일어나는 것이 may not seem like 처럼 보이진 않아. 이게 뭔가 큰 혁신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although는 얘들아 뭐였어? 강조문을 말하기 위한 베이스 작업이었어. 결국 아까 while절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절 강조죠. The association, 연관성이라는 것은 between bodily act of standing, 일어서는 신체적 움직임이라는 것과 the identification of an action verb, 이 동사, 행동을 하는 동사의 어떤 인식, 이 사이에서의 연관성이 endure,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find ways, 방법을 찾았어. 그걸 무브먼트를 수업 시간에 통합시킬. 그러니까 애들은 결국 이것에 대해서 잘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야. 결국 아이들의 지적 발달이 모든 나이 단계에 있어서 인생에 dependent upon, 뭐에 의존한다? 터치에 의존을 하며 이 사람이 특징을 진 것도 첫 번째 단계야. 아이의 발달. 이 센서 모니터 스테이지. 센서는 감지, 모니터는 움직임이잖아. 그 단계로서 발달을 얘기한다. 그러니 느린 발달을 가진 친구들은 아이들이 뇌 기능이 오작동돼서가 아니라 뭐 때문인 거야?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서 핵심으로 잡아주시면 돼. 결국 무브먼트가 러닝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니까 학습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감정의 애착 이런 거 아니었고요. 건강하지 못한 의존, 제한된 상호작용, 피지컬 월드 이거죠. 이게 위에서 얘기한 뭐가 되는 거야? 무브먼트가 되는 거야. 이 움직임에 있어서의 제한된 상호작용, 이게 핵심이죠. 정답. 그래서 2번. 태도, 열정, 소질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집, 환경 아니었고요. 강력한 선호도, 뭐에 대한 신체적 활동에 대한 강력한 선호도면 이건 뭐야? 발달이 빠르겠죠. 슬로우가 아니에요. 이 나의
반대 표현이었습니다. 정답. 그래서 제한된 상호작용.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이 돼서 저 slow intellectual development 힌트가 되셔야 되겠다. 사실 힌트 찾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35번은 그 해설지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35번에서 그 호혜주의라는 단어만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쌤이 좀 루즈해질까봐. 결국 giving and returning equivalence가 모든 인간 사이에서의 접촉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인 거죠. give and take. 우리 줬으면 준 만큼 받아야지.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제적 교류에 있어서 고정된 합의라는 것이 결국 뭐인 것이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서비스의 호혜주의. 호혜주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부상조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줬으면 준 만큼 받게 되는. 그지? 그게 이제 reciprocity였고, 이게 1번이었죠? 2번 문장은 뭐였냐면 행동인데, 행동, 받아들여진 어떤 관심으로의 신호로서 받아들여진 그런 행동들이 문화적으로 결정이 되며, 이는 전문화 소통이 어렵게 만든다. 글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한 giving, returning이 딱 요 단어로 떨어지는 부연 설명이었거든. 근데 2번은 결국 관심의 신호로서 받아들여진 행동이 문화적으로 결정이 되고, 이 문화적으로 결정된 것이 다른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이게 호혜주의랑 상관상 없죠.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 3번에서도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호혜주의에 대한 얘기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번에서 3번에 부연 설명이 된다는 건 2번이 뜰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이런 관계야, 항상.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 찾기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제문이 형성이 되고, 세 번째 문장부터 보통 넘버링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물론 두 번째 문장부터 1번이 되어 있다? 걔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항상 1번부터 5번까지는 항상 각자의 어떤 힌트어에 집착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되었던 소재와 특징, 그 내용을 계속 잡고 내려가고 있느냐. 오답인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 특정 번호에서 정답이 3번이라면 어떤 2번까지는 얘랑 연결이 되는데 2번에서 썼던 어떤 특정 소재를 그 3번에서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연결고리로 맞아 떨어지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얘가 얘랑 붙는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왜? 2번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3번에 썼던 2번에 썼던 소재는 그냥 얘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거리였고, 이 소재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는 건 주제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니까 이런 식의 장치의 어떤 문제 유형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 찾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딱 하나, 뭐다? 주요 내용들을 잘 짚고 내려오셨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문장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주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 36번입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왜 어렵지 않느냐? 선생님 이제 순서와 삽입 이제 네 문제를 풀 건데, 순서도 그렇고 삽입도 그렇고 사실 이 둘은 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문제. 다만 물어보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인 거지 같은 문제인 겁니다. 결국 순서 자체는 그 끝말을 어떻게 잘 이었느냐. 삽입은 뭔가 이 문장이 어딘가 들어가야 되겠다. 삽입이라는 문제 유형 때문에 뭔가 얘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얘는 이제 흐름의 단절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끝말을 이으려면 얘와 쟤와의 문장과의 사이가 단절됐다는 걸 느끼려면 알아야 될 힌트어가 존재해 줘야 되겠죠. 그 힌트어가 뭐였어?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라는 패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선생님이 평소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 해설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들을 좀 기민하게 반응해서 읽어야 되는 게 순서삽입 문제입니다. 1, 2학년 때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위화감은 크게 없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이 흐름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친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연대지관을 굳이 막 갖다 대입하지 않더라도 이 글의 흐름상 얘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얘가 나와야지. 이런 이해도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3학년 때 갈수록 아니 이게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이 문제가 점점 더 내가 그 흐름의 연결성에 감으로 풀었던 친구들에 있어서 이 오류가 처음엔 가끔씩 나오다가 이제 자주 나오다 보니 결국 한 달 전, 수능 한 달 전에 내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지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빈순삽이거든. 빈순삽. 우리 빈순삽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나요? 빈칸 순서 삽입. 순서 삽입을 막판에 갈수록 더 많이 집착해서 많이 푸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힌트들에 대한 이해도와 글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 네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36번의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연구 시작했다. 이때 연구 시작했는데 그 연구 내용이 나오죠. 이 뇌가 could change, 바뀔 수 있는지 상당한 방식으로 어떤 경험이라는 직접적 결과로서 상당한 방식으로 저 뇌가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 내용이래. 그치?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연구진들이 깨달았대.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위에서 해당하는 복수에 대한 이 명사가 존재했느냐. 즉 researchers라고 볼까요? 연구진들은 깨달았어. 연구진들이 could take advantage of 뭐 한다? 사용하다. auto-size 이거 compare 비교하기 위해서 뭐 those who complete high school과 complete college를 한 사람과의 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갑자기 1960년대 뇌의 변화에 대한 실험을 했다. 90년대 갑자기 대학 졸업한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뇌를 비교해 뜨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했다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이게 이어지는 포인트가 아니죠. 우리가 이어져야 될 포인트는 뭐야? 뇌의 변화에 대한 실험의 구체화가 필요한 거야. 그치? B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G들은 관사 플러스 명사의 그 G들은 했을 때 G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B는 완전 될 수 없죠. 근데 이따가 어차피 연결 지을 거니까 첫 문장 정도는 다 읽어주셔야 돼. 어디에서? 풍요로운 환경에서 키워진 G들은 더 잘 수행했어. 임무들. 그리고 발견되어졌어. 오토사이라는 것이 have long, rushy, dendritis. 밑에 나왔죠? 수상돌기. 이 수상돌기를 더 길고 무성한 이런 어떤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G에 대한 실험 내용에 대한 언급으로는 B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C번을 가보시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뭘 할 수 있는 to examine the question. The question 네모칸 쳐볼래요? 이 질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아까 외더절 밑줄 친구 기억나시나요? 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질문이 얘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였다? 키우는 거야. G를 한번 키워보는 거야. 다른 환경에서. 드디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박스글에서 얘기했던 그 G가 G래. G는 빼주셔야죠. 뇌가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G를 통한 실험을 여기서 시작해 보시면 되겠죠. 그 예시가 풍요로운 환경과 그렇지 못한 환경, 빼앗긴 환경, 장난감이나 쳇바퀴 같은 것들을 빼앗긴 환경, 두 환경을 키워봤더니 결과가 놀라웠어. 뭐가? 환경이 쥐의 뇌를 구조를 바꾸더라. 또 구조가 연관돼 있더라. 동물의 어떤 능력과 학습과 기억 능력과 연관이 되더라. 그러면 뭐가 나오면 돼요? 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되죠. 근데 A번에 1990년에 대학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의 뇌를 비교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G 얘기 다음에 나오면 굉장히 뜬금없겠죠. 정답 나왔습니다. 뭡니까? C, B, A.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아까 B의 첫 문장은 뭐 읽었죠, 우리? G의 환경에 따른 학습 능력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신다면 CBA로 연결되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 그치? 36번은 어느 정도 좀 푸셔있는 친구들이라면 진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을까? 오히려 이거 이렇게 풀면 너무 쉽게 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신 친구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쉽게 나왔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글 한번 빨리 볼게요. 자, 기술이라는 건 점차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into
parting with는 이제 내주다야. 내주다. 그들의 개인적 세부 정보들을 내주도록 속이기 위해 기술이 이제 사용되었죠. 요즘 그런 시대죠. 이는 허락해 인터넷의 어떤 사기꾼들이 접근해 그들의 어떤 은행 계좌나 돈을 빼가 그들로부터 그 계좌들로부터 돈을 빼가는 것을 허락하게 해줍니다. 박스글의 얘기는 결국 기술이 악영향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세부 정보를 다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빼갈 수도 있다. Similarly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사 가지고도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를 한번 볼게. 연결사 Similarly의 역할은 뭐냐면 앞에서 하나의 예시가 나오고 이 Similarly 뒤에는 두 번째 예시를 얘기할게를 쓸 때 Similarly나 Likewise를 보통 많이 씁니다. 물론 추가라는 개념의 연결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예시의 반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 소재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얘기하겠다. 이런 특징의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Similarly는 우리가 윗글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시면 됩니다. 글자는 super rich individual, 이 사람들의 어떤 편지인가요? Offering the share of their asset, 그들의 자산의 일부를 공유해 주겠다라고 한 편지네요. 그렇죠? 엄청 갑부들의 편지나 그 다음 어떤 자기의 몫을 나눠주겠다. 선생님도 옛날에 선생님은 저거 안 쓰는데 아들 메신저 때문에 저거 라인을 써본 적이 있는데 라인톡으로 미국 한 군인이 자기가 훈련받은 사진 같은 것들을 막 적나라하게 막 보여주면서 나 이런 훈련받은 군인인데 처음에는 막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로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너 있는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150만 달러를 네 지금 계좌에 넣어야 되는데 네 계좌에 잠깐 넣어뒀다가 할 수 없겠냐. 그 이후로 라인 지워버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게 이런 거야. 그런 편지나 어떤 offering, 이런 제안이 만약 이메일 수신자가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뱅크 디테일을 제공한다면 그런 편지나 이메일들이 have been spammed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스팸 되어진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예시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예시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얘 뭐였니? 기술에 대한 악영향의 사용도를 얘기하고 있어. 예시를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시를 얘기하려면 특정 구체적인 명칭, 고유명사, 날짜, 혹은 이런 책 이름, 영화 이름, 이름의 대명사들, 이런 거, 대명사가 아니라 이름의 명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주셔야 되는 게 예시거든. 근데 두 번째 예시로서 예시 1로 받기에는 얘는 정이고 얘는 예시니까 이어지지는 않죠. 삐벙합니다. Given that, 우리 이 표현 많이 나오지? 뭡니까? 뭐뭐 고려하면, 뭐뭐을 고려하면. That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계좌, one of these corporation, 이런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와 함께 그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면 좋은 기회예요. 좋은 계기가 있어요. 가능성이. 무슨 기회? 그들이 will be misled. 잘못 이끌어질 가능성. 그리고 무심코 믿어버려. What is being asked of them. 그들에게 질문되어진 것을 믿어버리게 되는. 그러다 보면 only to discover. 결국 뭐 하게 돼? 5일 뒤에 그들이 several thousands of dollars. 많은 돈들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그치? 이런 것들을 결국 깨달아 버려. 잠깐만. 기술의 활용도에 대해서 계좌에 대한 구체화는 조금 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거. 연결고리도 없었고요. C번 갑니다. Authentic looking letter. Authentic은 진정해 보이는 편지. 진정성 있는 보이는 편지. Appearing to the sent by the eBay, PayPal. 이거 뭡니까? 예시? 일이죠. 이런 유명한 사이트로부터 보내진 어떤 편지. 그리고 다양한 리딩 뱅스. 유명한 은행들, 얘네들이 전부 다 스팸드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엔딩 결국 뭐 하면서 사람들의 이메일을 우편함 속의 이메일을 메시지 during our regular verification of account 이런 거와 같은 이런 메시지에다가 이메일 박스에다 넣어두면서 국민은행에서 전화드려서 연락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의 입증을 통해서 계속 엔딩업 결국 사람들의 이메일 수신함이 되겠죠. 그 수신함 안에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팸 문자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치? 이메일 같은 거.
이게 첫 번째 예시가 되겠다. 그럼 관건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예시 1, similarly 다음에 예시 2로 넘어가도 되시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B가 A를 부연 설명한다면 C 다음 AB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이 B가 C의 마지막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고 한다면 CBA가 될 거야. 요게 관건이었던 문제죠. 37번. 그래서 마무리 지어보시면 C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we couldn't confirm, 우린 확인할 수가 없어. 너의 정보를. Please click here. 그러니까 여기 눌러보세요. 그리고 update, verify your information. 막 유명한 어떤 기업 같은데 내가 가입했던 그런 기업에서 당신 정보가 불명확하네요. 여기 눌러보세요. 그 스팸 문자 스미싱 중에서도 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우체국에서 뭐 확인되지 않은 그 우편물이 발송됐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정보 입력해 주세요. 그거 하자.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딱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였죠? 요 앞에서 얘기하는 슈퍼리치가 제안하는 거, 그렇지? 여러분들 인스타 같은 데서도 쌤 인스타 좋아하는데 인스타 같은 데서도 누가 막 구독자가 막 자기 뭐 다트 던져서 자기 구독자 하면 그 사람한테 막 뭐 수십만 원 주고 막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쉽게 오는 건 쉽게 나갈 뿐더러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다. 그러면 얘에 대한 슈퍼리치에 대한 설명. 얘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좌 얘기를 하네요. These corporation 힌트가 되셔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C번 마지막에 뭐 These corporation 뭡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C 다음에 연결될 부분은 누구였다? B였구나. 이 생각이 딱 드시면 되겠죠. A번은 슈퍼리치나 아까 누구였어? 자기의 재산을 주겠다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였으니까 기업 얘기는 C번에 있었다. 그래서 그 기업을 this 명사, 아까 지사명사로 받을 거면 누구였다? B로 받아주셔야 됐다. 그래서 C, B, A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선생님 지금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글쎄요 그게 방법론적으로 적용이 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연습을 하는 게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이었나요? 8번 첫 번째 삽입 문제죠. 단절을 찾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보고 저기다 넣어보고 말도 안 되는 풀이 방법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 번호 앞뒤 내용의 단절을 항상 찾아주시자. 그걸 핵심으로 갑시다. however 나왔고요. 농경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경사회가 형성되는데 지역에서 형성돼요. 어떤 지역? rainfall, 비가 내리고 다른 조건들이 제공돼. 기욱한 토양을 뭐하기 위해서? 안정된 식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한 핸드 툴스, 이런 도구들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1번이 정답이었을 경우의 수가 물론 극히 드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나오는 6구 수능에서 나오는 그 1번 정답이 정말 소수의 극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게 오답률의 높이는 1번이기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거의 단절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들. 그치? 1번 앞에서의 도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스글의 마지막 내용의 부연 설명을 예로 잘 보셨다면 그리고 위에서 이러한 도구들 this 플러스 명사의 지사 명사를 집착적으로 보셔야 앞에 있는 어떤 도구를 받는 거지 하고 다시 가봐서 도구에 해당하는 얘기가 없을 뿐더러 또 어떤 걸 막 꾸역꾸역 뭐 이런 걸 뭐로 집어넣을까? 음식과 물을 도구라고 막 집어넣고 막 해석하시는 친구도 있어도 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 만년쯤에 이때 시대에 고대 시대인데 이때 사람들이 발달시켜 능력을 식물을 경작할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전에 헌터게더러들은 음식이었어. 음식이나 물이 자원이 떨어지면 음식이었어. 그러니까 도구가 아니에요, 첫째.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명사 그나마 있다 쳐도. 근데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증가된 어떤 정도의 통제, 자연에 대한 통제가 감소시켰어. 그들의 뭐에 의존? shifting environment, 환경의 조건을 생존을 위해 바꾸겠다라는 의존도를 줄여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동을 했다? 음식 떨어지면 이동했다? 아니, 그런 이동에 대한 환경 조건, 생존을 위해 환경 조건을 변화시킨 거에 의존도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사가 존재하지 않고 부연 설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반대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번의 however를 통해서 방향을 꺾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산용으로도 사실 1번을 찍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제 내 마음속에 정답은 막 1번 프리패스 주고 2번도 막 정답 아닌 것 같고 3번 내지 4번 그 어딘가쯤에 내가 그 가상으로 놓은 정답의 위치를 두고 거기에 이제 목매다시는 친구도 있는데 항상 그렇듯 연결고리의 힌트어를 집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삽입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해 주시고 3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unlike라는 장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얘와는 달리 얘는 이러합니다 하니까 이 소재와 이 소재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전적으로. 물론 얘를 어딘가에 집어넣자는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돈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만들어져 decentralized. 니네가 유추해 볼래요? 처음 보신 친구들은? centralized가 이제 중심화시키는 거기에 D가 붙었다는 건 얘가 다운의 의미거든요. 그냥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화되지 않은 그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수학적 코드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비트코인이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전통적인 돈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하고 나온 다음 이 다음 내용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 이 내용이 시작되는 그 앞에 끝 내용은 전통적인 돈에 대한 내용의 마무리가 되셔야 될 거야.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긴 합니다. 특정 문장을 놓고 앞뒤 내용 추론을 해서 어디에 들어갈지를 확인을 하지 마세요. 단절을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앞의 내용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제한된 양의 세야 될 땅도 존재하죠. 이게 부동산 같은 거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변동은 왜 일어나는 거야? There are more and more money. 돈은 더 많아지고 그만큼 제한된 똑같은 땅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이 올라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일부는 start to argue 이렇게 주장해. Whenever government, 정부가 print a new money. 이게 뭡니까? 전통적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계속 프린트할 때마다 그들은 효율적으로 뭘 줄여? 저축을 줄여. 가난한 사람들의 저축을 줄이고 뭐를 증대시켜? 집값을 증대시켜. 보통 누구에 의해서?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된 이런 집값을 올려버려. this는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저축을 줄이고 부유한 사람들의 집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is one reason. 사람들이 began searching for 새로운 어떤 형태의 돈을 탐구하는 이유야. 탐색하는 이유야. 그럼 새로운 게 뭐야?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are the latest form, 최신 형태야, 돈의. 이 돈 형태에서 사람들이 place trust, 신뢰를 놓고 like the other currency, 다른 화폐처럼 암호화도 놓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t means, 그것은 의미해.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른 화폐처럼 여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can be transferred directly without the involvement of a central bank of a nation. 그 국가의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까 decentralized 밑줄 쳤나요? 걔가 얘죠. 얘로 해요.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게 새로운 형태의 돈인 것이다. 그게 비트코인이다. 라는 설명이 여기에서 끝나죠. 여기에서 끝난 상태에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 중앙은행의 어떤 개입 같은 것들 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중앙은행에 대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4번 앞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 4번. 이 decentralized에 대한 부연 설명이 누가 되겠어? 이 without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정답의 포인트였다.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40번. 혹시 41, 42에 대한 그 정보가 필요하신 친구들은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getting A. 1, 2, 3, 4, 5는 보면 다 형용사입니다. PP나 형용사. 건강하지 못한 행동에 A가 된다는 걸, 뭘 주게?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어떤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의 A가 된다는 것은 만들 수 있어. 강력하고 지속할 수 있는 패턴, 뇌 속에 패턴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막 건강하지 못한 행동의 A가 되면 반복을 만들어. 뭘 만들면서 1, 2, 3, 4, 5번 다 또 형용사입니다. 더 빈칸하게 만들면서 뭐 fight against these actions. 앞서 these actions는 뭐가 될까?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의 패턴들 아니겠어? 그래서 그 행동들에 반해 싸우는 것을 삐하게 만들면서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건강하지 못한 행동에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 첫 문장부터 나옵니다. 첫 문장 얼도 보이시니? 얼도가 말하고 있는 게 역시 강조문이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비록 자연스럽지 뭐 원하는 것이 이 고통을 피하는 길을 원하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seek out 추구하세요. 기쁨을 추구하거나 완화 좀 편안한 마음을 갖거나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완화 같은 것들을 원하고 싶어 할지라도 문제는 이 satiating 하면 저 만족감을 주는 이라는 뜻이야. 이런 욕구나 이런 불편함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의 문제가 결국 뭐다? 네 뇌가 뭐가 돼? hardwired, 너무 강하게 얽혀 있어. 뭐와?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것,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의 뭐 하기 위해서? To calm you down. 너를 좀 침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을 자동적으로 선택하게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맨날 PC방 가는 게 좋아. 맨날 어디 가서 노는 게 좋아. 계속 그것만 계속 찾다 보면 그것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 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행동들에 뭐 되는 거? 계속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저항있는 아니죠. responsive, 반응적인 아니죠. 중독된의 의미가 맞겠죠. 그렇죠? 중독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대? 화면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볼까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초래하는 게 뭐야?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패턴을 초래하게 되는 거야. 네 뇌 속에다가. 그건 또 네 뇌가 어려워해. 뭐 하기가? 바꾸기 어려워해. without 뭐 없이는 상당한 노력이나 집중 없이는 이게 바꾸기가 어렵대. 나왔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하지 못한 행동에 집착하게 되면 네 뇌 속에 집착하게 되면 뭘 만들어? 그 행동들과 맞서 싸우는 걸 뭐 하게 만들어? difficult하게 만든다고. 그치? difficult의 대체어가 그래서 정답 몇 번? harder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과 harder 1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고생들 하셨고 일단은 앞으로 2회, 3회, 4회차에도 선생님이 계속 해설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쌤이 조금 구구절절한 설명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쌤이 조금 더 진짜 핵심적인 요소만 설명할 수 있도록 좀 더 쌤이 디테일하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회 한 회 진짜 지치지 마시고 이제 한 100일 좀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고 이런 거 회차별이 있는 거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출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까지 다 해결을 하셨다면 이런 추가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경험을 누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